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선호입니다.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 고향 친구분들이 저에게 아들이 피부과 의사라. 레이저를 얼마나 해드려서 엄마 피부가 저렇게 좋아? 하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레이저 한 번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평소에 꾸준히 집에서 하시던 방법들로만 85세까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 레이저 치료만 권해드린 게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말이죠.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비싼 치료를 권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가 65년간 꾸준히 해오신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후로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께는 반드시 레이저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안내해드렸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처음으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78세 김 어르신은 20년 된 검버섯이 3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셨어요. 85세 어머니는 65년간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며 과분한 감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느껴져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받는 비싼 레이저보다 집에서 꾸준히 하는 관리가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제 어머니와 많은 환자분들이 살아계신 증거이니까요. 집에서도 충분히 아니 어떤 면에서는 병원 치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승꽃이라고 불릴 만큼 완고한 검버섯도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그런 방법들이요. 집중해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하루 10분으로 검버섯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부터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앞으로도 더 귀하고 놀라운 건강 비밀을 찾아내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된답니다. 검버섯 기미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죠. 검버섯의 정체를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의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증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피부의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과다 침착된 상태죠.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다가 과도하게 반응에 달라붙어 있는 딱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검버섯과 기미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검버섯과 기미는 완전히 다른 피부 질환입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만져보면 약간 도드라진 느낌이 있어요. 주로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며 경계가 뚜렷합니다. 자외선 손상이 주요 원인이죠. 기미는 평평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도처럼 퍼져 있어요. 주로 갈색이나 회색빛을 띱니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임신이나 폐경기에 심해집니다. 이때 생긴 기미는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도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두 가지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검버섯에 더 탁월한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젊었을 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나이가 들어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으로 받은 자외선 손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 속 수분과 기름기가 줄어들어요. 이때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간 기능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화가 잘 안 되고 간이 약한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못하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죠. 이때 색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입니다. 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여러분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도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없애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방법들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검버섯 치료에 쓰셨나요? 레이저 한 번에 20만 원, 연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합쳐도 몇만 원이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비법은 레몬 꿀팩 천연 비타민C의 마법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고 천연 미네랄이 많은 꿀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레몬 반 개를 짜서 즙만 받으세요. 여기에 꿀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시중에 파는 물엿 섞인 꿀 말고 진짜 꿀이어야 해요. 밀가루는 1 작은술을 조금씩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이때 너무 되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몬 꿀팩을 만들어 놓고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만 닦으신 다음에 검버섯 부위에 동전 두께만큼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레몬팩은 반드시 저녁에, 그것도 잠자기 직전에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광과민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 레몬 꿀팩이 효과적일까요? 레몬의 구연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죠. 마치 천연 필링제와 미백제, 보습제를 한 번에 바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김 어르신께서 이 방법으로 30년간 검버섯으로 고생하셨는데 3개월 만에 화장 없이도 당당히 외출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여러분 혹시 효과 좋은 화장품을 찾아 비싼 제품에만 의존하셨나요?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녹두가루 3큰술에 요거트나 우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이때 요거트는 꼭 플레인으로 하시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가 더 좋아요. 여기에 꿀 1큰술을 넣고 걸쭉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안한 후 녹두팩을 검버섯 부위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세요. 눈 주위는 피해서 발라주시고요.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녹두의 사포닌이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모공 깊숙이 박혀있는 노폐물을 빼내줍니다. 또한 녹두에 함유된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 성분은 피부 탄력을 높여주죠. 마치 천연 티클렌징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하는 효과예요. 85세 어머니는 20대부터 65년간 꾸준히 녹두팩을 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아깝게 먹는 걸 얼굴에 바른다고 뭐라 하시도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놀랄 만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녹두와 꾸준함의 힘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나나 껍질이에요. 버리는 게 보물이었다니.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 그 껍질이 검버섯을 없애주는 귀한 재료예요. 바나나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살리시산,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살리시산은 저희 병원에서도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한 거예요. 바나나를 다 드신 후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나나 껍질 안쪽을 대고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살살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몇 번 마사지해 주세요. 사용한 껍질은 버리시고 새 껍질로 하시다가 바로 씻으셔도 되고 마사지도 귀찮으면 그 자리에 올려두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해두고 15분쯤 지나서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의 살리시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비타민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마치 천연 필링과 영양 공급, 보습을 한 번에 해주는 올인원 케어인 셈이죠. 78세 어르신이 손등과 팔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긴팔만 입으셨는데 5주 만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져서 손주들이 신기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에 있어요. 사과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하버드 의대 피부과학 연구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바 있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색소 침착을 개선시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두 성분의 상호작용입니다. 사과 식초가 라이코펜의 피부 흡수율을 300까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토마토 성분이 아세트산의 자극성을 완화시켜 안전성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임상적으로 검증된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유기농 사과 식초 1대 토마토즙 1의 비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완숙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한 후 순수 과즙만 짜내세요. 유리그릇에 토마토즙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사과 식초를 2배로 천천히 부으면서 잘 섞어주세요. 식초를 먼저 넣으면 거품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니 순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잘 섞은 후에는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성분들이 잘 어우러져요. 혹시 너무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시면 증류수를 조금 추가해서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사용 전에는 꼭 팔 안쪽에 조금 발라 15분 정도 테스트해서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화장솜에 팩을 듬뿍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눌러서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괜찮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 최대 10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10분 이상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팩을 마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촉촉하게 해주세요. 차가운 물은 모공을 너무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매일 사용은 피부에 부담을 주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어르신들 가끔 유튜브나 누가 좋다고 해도 레몬 원액이나 베이킹소다, 특히 식초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피부에 화학 화상을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마토 식초팩은 천연 재료로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바세린의 효과를 알고 계시나요? 바세린은 100% 밀폐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 손실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팩을 하신 다음에 씻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초 화장품으로 정돈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 온도로 녹여 살살 눌러주듯이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셔야 해요. 세안 직후에는 피부 표면에 수분이 남아있어서 보습제의 흡수율이 2배나 높아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세린과 꿀팩을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신 장 어르신은 20년 된 검버섯이 거의 사라져서 78세인데도 60대 같다고 친구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팩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뭐하러 발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외선은 하루 15분만 받아도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아무리 팩을 하고 레이저 시술을 하셔도 예방만큼은 못해요. 특히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더 빠르게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셔야 해요. SPF 5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세요.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발라야 해요. 자외선은 구름도 통과하고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계시면 발라주세요.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강박적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끝일까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검버섯은 피부 문제니까 화장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몸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도 좋고 검버섯에도 도움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연 멀티비타민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엽록소,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생으로 드실 때는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C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로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당근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개씩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 높아져 더 좋아요. 세 번째로 호두예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대여섯 개 정도를 아침에 드세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떫은 맛이 싫으시면 30분 정도 물에 불려서 드세요.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호두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3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 손상을 막아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5배 증가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일수록 주의사항도 많잖아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천연 재료라고 해도 천연팩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이나 턱 아래쪽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서 10분 정도 이후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시고요. 레몬팩이나 식초가 들어간 팩은 반드시 밤에, 특히 잠자기 전에만 사용하세요. 비타민C나 산 성분이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팩은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매일 하면 피부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팩 시간도 꼭 지켜주세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짙어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질 때 등의 증상들은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보너스 팁들을 알려드리고요. 팩을 바르기 전에 부드럽게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흡수율이 높아져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서 모공을 수축시키고 3분 이내로 수분크림이나 로션, 바세린을 발라서 보습해주세요.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은 피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한 실천과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셨고 자외선 차단과 식단 관리 등 생활 습관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특히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실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20년, 30년 축적된 검버섯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1주차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 2주차에는 피부톤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 3, 4주차가 되면 검버섯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이 3개월이 지나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실제 사용해 보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의 댓글과 요청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100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실천하시고 한 달, 2달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